자, 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금년에도 역시 EBS 연계 교재가 이제 반영이 될 텐데, 자, 어떤 식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이 확실한 방안에 대해서 뭔가 확정안에 대한 언급은 별로 없는 채, 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가겠다는 걸 우리가 전제를 깔고 지금 공부를 시작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해마다 1월 한 10일 정도 경에 수능 특강 교재가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엔 수능 특강에 부수적으로 영어 독해 연습 교재까지 함께 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랬는지, 자, 한 2, 3주 정도 늦어져서 1월 29일에 시중에 풀려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게 되었고, 뭐 온라인 서점을 통해서 구입했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지금쯤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손에 쥐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러한 수특과 독해 연습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이 TCC를 마련했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거, 작년 수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수험 현장에서 영어 때문에 급당황하게 되고, 그리고 또 영어 성적이 6월, 9월에 비해서 떨어졌었던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자, 2015학년도 수능 만점자가 3.37%가 양산되어 버린, 그러니까 변별력을 상실한 그런 시험이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6월, 9월 평가원에서는 오히려 더 쉬워져서 이건 뭐 전 문항을 다 맞춰서 원점수 100점 만점이 되어야만 자, 1등급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자, 그러한 1등급 그리고 만점자의 비율이 뭐 4%, 뭐 5%에 육박하는 이러한 넌센스가 계속 연출이 됐었고, 자, EBS만 해도 점수가 잘 나오더라. 아니, 그거는 EBS를 전혀 안 했어도 점수가 잘 나올 만큼 쉬웠었던 것인데, 그래서 비연계에 대한 건 절대 할 필요도 없고, 야, 그냥 뭐 영어는 금년에 그냥 뭐 껌이네 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모든 긴장을 내려놓고 아예 영어에 대해서 손 놓고 했던 학생들은 자, 수능 당일에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 만점자의 비율이 0.48%로 떨어지게 됐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EBS는 영어 공부 학습 총량을 다 오롯이 쏟아붓는 올인의 대상이 아니라 half인의 대상이다. 절반은 EBS 공부를 하지만, 그것도 개념 적용의 수단으로 하지만, 나머지는 비연계, 즉 새로운 지문을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원리와 개념적인 독해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만 한다는 자, 그러한 조언을 완전 무시하고 무색하게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상황이 연출됐었던 거죠. 우리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 했는데, 뭐 거창하게 역사란 말도 무색할 정도로 바로 작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EBS에만 올인한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또 그리고 다른 원인도 있겠으나 바로 영어 때문에 한 해를 더 눈물을 머금고 해야 하는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절대 잊지 말고, 자,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가는데, 자, EBS는 half인의 대상이라는 이제 이러한 상식화된 걸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이 잘 대응을 해서 half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기 바랍니다. 먼저 커리큘럼에 대해서 EBS와 관련된 그 수업을 내가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월 초입니다. 자, 실제 수능까지 어떤 식으로 가져갈지 상당히 개편되고 강화되어 있는 이러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안내를 할 거고, 자, EBS 학습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이며, 자, 올해 EBS 교재 지문의 특성, 자, 그것이 이제 수능 완성까지 나와 봐야 하겠지만, 사실 이 전반기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갖는 수능 특강에다 영어 독해 연습까지 나온 거니까 이걸 통해 우리가 전반적인 EBS 교재의 방향성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EBS 학습의 시작 시기는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자, 그리고 EBS 지문을 적용하는 방법과 과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고, 그리고 한 지문 정도 같이 한번 독해를 해보는 그러한 식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왔었던 TCC에 비해선 상당히 좀 길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까지는 길어봐야 한 3개 정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 이야기할 것은 무려 5가지나 되니까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할 테니까, 자, 수업을 받는다는 생각으로 자, 최선의 집중을 통해 제대로 잘 이해와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먼저, 자,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겨울방학 현강을 진행하면서는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영어
구문, 그래서 전체적으로 영어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 초고난도까지의 정리를 위해 천일문 완성편과 그리고 보다 컴팩트하지만 보다 강력하게 개편된 리딩 스킬스를 해서 자, 이번 주 토요일에 종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2월 27일에 현강을 기준으로 해서 개강을 하게 될 거고 인강도 마찬가지로 자, 동시에 개강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자, 먼저 EBS 정복의 표준, 이정표죠. 그것을 첫 번째로 이제 수능 특강, 즉 수특과 독해 연습을 함께 가져가게 될 텐데 자, 한 주에 5강을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분량이 많죠. 지문 개수가 2개 빠지는 400개 정도의 지문입니다. 물론 자, 거기에서 뭐 도표라든가 내용 일치라든가 실용문이라든가 별로 우리가 학습의 대상으로 삼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내가 수업을 하면서 굳이 다뤄줄 필요가 없는 자, 그런 것들을 다 빼면 자, 우리가 이제 다뤄야 할 지문이 보통 이제 한 300개, 한 250개에서 300개 정도 유의미한 지문들이 이제 남게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제 교재를 열심히 이정표 교재를 이제 제작하고 분석하고 제작하고 있는 과정인데 자, 30강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주에 5강씩 총 6주 30강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월 2일에 종강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물론 중간고사의 범위가 수특 전 범위가 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그다지 많지는 않겠으나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끝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시점에 맞춰갖고 4월 2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3월 말까지 내가 EBS 교재에 대한 1차적 문제풀이 1회독이 완료되어야겠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내에서 강의가 필요한 여러분들한테 내가 꼭 강의를 통해서 도와줘야 될 어려운 지문 중심 강의가 될 것이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어려운 게 그냥 한번 쭉 훑어본 결과로서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역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강의 외에 이제 필수 지문에 대한 분석 자료 제공이 됩니다. 자, 이거는 모든 지문들, 그러니까 다 추리고 추려서 모든 지문들을 내가 다 강의를 통해서 해준다는 건 30강 내에서 끝내기는 불가능이고 그 중에 꼭 강의가 필요한 것과 자, 이거는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배운 개념에다가 또 EBS 교재 지문 강의 들은 걸 바탕으로 해서 혼자 능히 해결해 갈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 자료가 당연히 우리 이정표 교재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병행하는 걸 이번에 첨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게 재수 N수를 하는 학생들이야 이제 내신으로부터 완전 졸업이 돼 있는 상태겠지만 사실 고3 현역인 경우는 자, 학교를 막론하고 전부 다 EBS 교재가 내신 중간 기말에 범위가 될 텐데 자, 이 현강 듣는 학생들 이렇게 보면 수능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내신은 학교에 따라 뭐 3등급인 경우도 있고 어떤 학생은 5등급이기도 하더라고요. 그 학교는 무슨 전주 상산고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었는데 그러니까 영어는 100점 만점을 맞아서 모의고사는 1등급인데 자, 이 서술형에서 자꾸 틀려갖고 막 내신이 5등급으로 밀리는 다 잘하니까 이제 그런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차피 EBS 교재를 가지고 자, 학교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고 그걸 가지고 내신 시험을 치르겠다고 한다면 자, 서술형에 대해서 나올 만한 것에 대해 수업 시간에 녹여서 제시를 해주는 것도 자, 당연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어 선생으로서의 대단히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을 해서 자, 서술형에 대한 대비를 수업을 통해 병행을 해 가도록 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비연계 강의로서는 오답백서가 병행이 됩니다. 물론 요 5강을 매주마다 진행하는데 30강 내 오답백서 하겠다는 건 아니고 현강을 기준으로 해서 자, 내가 보통 이제 4시간짜리 2타임을 진행을 하는데 이번엔 5강을 EBS에 할애를 하기 때문에 오답백서를 또한 6주 완성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이 오답백서라는 것은 자,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틀어온 유형들 자, 요즘엔 하나의 또 트렌드가 된 것이 자, 문장 삽입, 문장 순서 배열, 무관한 문장 고르기 여기서 상당히 취약성을 노출하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제목이라든가 요약문 완성이라든가 이제 많이 틀리는 유형들을 18강으로 다루는 시중에 세듈을 통해서 이 시중 출판된 교재를 가지고 진행하는 걸 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당연히 내가 항상 현강으로 개강을 하는 것은 그 시점에 있어서 반드시 모든 수험생이 해줘야 될 교재와 강의를 최적화된 강의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줄 것을 여러분들한테 권장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 예년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여름방학 이전에 출시를 해서 여름방학 때 중심적으로 다뤘지만 당장 6월 모의고사부터 여러분들은 연습을 1년 내내 해줘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수특 2권 변형과 또 기출이 아닌 자, 그러한 비연계 지문들을 가지고 총
독해 모의고사만 합니다. 리스닝을 하지 않고 6회분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한 주에 4강씩 해서 6회분 24강. 알겠죠?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요 시점에서는 이제 비연계 강의를 빈칸 백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오답 백서까지 해서 잘 틀린 유형을 다 완성했다고 한다면 자, 장문 독해 빈칸까지 합쳐서 자, 순수 빈칸 3개에서 4개. 이제 물론 거기서 순수 빈칸 3개에서 4개라고 하는 이유는 자, 이 연결사의 출제 여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어쨌든 단일 유형으로는 비중이 줄었다 해도 가장 많은 문항이기 때문에 자, 빈칸 백서를 통해서 철저하게 이 비연계 대응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역시 5월 7일에 동시 개강을 하게 될 거고 자, 수업 시수로서는 24강 동안 이루어지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완성이 자, 6월 모의고사 전후해서 등장을 하겠죠. 이제 그때쯤 되면 빨리 이걸 또 분석을 해서 이정표 2에 대해서 수능 완성편에 대한 걸 진행하게 될 것이고 자, 그거는 15강 정도로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이정표 1에서 집중적으로 했고 그리고 자,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까지 하면서 EBS 교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한테는 적응력이 그만큼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다뤄줘야 될 지문의 숫자도 줄이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앗기게끔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거고 자, 수능에만 초점을 맞춘 연계 지문 독해 강의입니다. 그래서 비연계 강의는 이때 이제 피니싱 터치를 진행합니다. 원래 피니싱 터치는 9월 모의고사 끝나고 개강을 해서 수능 직전에 최종 마무리 용도로서 해왔었던 거지만 자, 금년엔 여름 방학을 기해 자, 전 영역별 개념 최종 정리를 하는 피니싱 터치가 병행이 될 것이고 자, 작년에 수능을 목전에 두고 이 세듈을 통해서 정식 출판된 수능날 고사장에 들고 가는 단어장 수고들 자, 이번에도 이제 이 수능 특강 그리고 이 수능 완성까지 교재가 다 나온 시점에 있어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수능 기출과 EBS에서 지금 기출된 어휘 그리고 예상되는 것까지 해서 자, 전년도 수고들의 포맷을 그대로 따라가지만 최신 업데이트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놀라운 그런 단어장을 여러분한테 이 시점에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날 바로 다음 날 9월 모의고사 치러지고 바로 그 주 토요일에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가 개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정말 정신없이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건 뭐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이때 다시 독해만 6회로 해서 이것도 역시 한 회당 4강 그래서 24강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자, 이때 독해 연계 교재 전체 그리고 비연계 합쳐서 이제 모의고사 문항을 만들어서 가게 될 거고 자, 이때는 이제 비연계에 대한 강의는 여름방학 때까지가 마지막이고 자, 이때는 이제 오직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통해 연계와 비연계를 통합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딱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종강이 되자마자 그 다음에는 리스닝까지 포함을 해서 자, 지금 연간 전체로 다뤄졌던 EBS와 6월, 9월의 경향까지도 고려를 하고 거기다가 듣기까지 포함을 한 풀 세트 4회분 봉투 모의고사 이것도 역시 시판을 하게 될 것이고 자,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뤄주게 되니까 사실 수능 실감 독해 모의고사 1, 2 각각 6회분씩 해서 물론 리스닝은 빠져있는 것이지만 12회분에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봉투 모의고사 풀 세트 리스닝까지 포함한 4회분까지 하면 자, 총 16회분의 독해 그리고 4회분의 리스닝을 통해 자, 여러분은 완벽하게 이 수능에 대한 충전을 하고 수험장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요 10월 15일에 개강하는 요 강좌는 수능을 한 열흘 남짓 앞두고서 종강이 되기 때문에 자, 이 강좌를 종강을 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차분차분 정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원래 마지막에 9월 모의고사 끝나고 피니싱 터치를 대체로 한 6주에서 8주 정도로 하고 끝냈었던 것과는 달리 이러한 이 커리큘럼을 재편한 이유를 알겠죠. 작년 2016학년도 수능에서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직격탄을 맞고 필패를 했었던 이유가 9월 모의고사 끝나고 긴장의 끈을 놓아버려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엄선된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시간을 투여를 해서 9월에서 아무리 좋은 성과가 나왔다 할지라도 그 감각이 무뎌지거나 아예 영어에서 손을 놓기 때문에 수능 당일에 급당황하게 되는 그래서 성적이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완벽하게 대응을 해주기 위한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아졌는데 그러나 들여다보면 오히려 더 컴팩트해지고 자, EBS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에다가 꼭 필요한 비연계만 사이사이에 끼워 넣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각각의 이제 강의와 강의 사이에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기간 동안은 현강 학생들을 위해서도 인강을 듣는 친구들을 위해서도 자, 휴강에 들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부담에서 벗어나 자, 미리 내신 기간 전에 내신에 대한 범위를 전체 범위를 공부를 하고 내신 기간 동안은 자, 강의를 듣기보단 혼자서 공부를 해서 내신에 대한 전면적인 대응이 될 수 있게끔 자, 그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알겠죠? 자, EBS 학습의 목표는 EBS 교재에도 이번에 써놨더라고요. EBS 교재 표지에도 보면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푸는 게 좋다 하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당연합니다. 기본기 적용의 수단입니다. EBS 교재는 문제풀이를 하는 교재지 이걸 통해서 뭐 영어에 대해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체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개념과 또 독해 문제풀이에 대한 원리를 배우고 익히는 그런 수단이 아니죠. 적용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고요. 유형별 문제집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문법, 구문, 독해, 어휘에 대한 개념을 체계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개념 학습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하니까 그게 아직도 나는 안 돼 있다 싶으면 여러분들 사상 누각이란 말 알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려고 하지 말고 당연히 모래 위에다 집을 짓게 되면 기초가 부실하기 때문에 언제든 허물어져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먼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고 EBS 교재는 또한 기본 어휘력 점검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EBS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나가는데 아무래도 모르는 어휘가 많다. 그러면 자, 이건 분명히 내가 별도의 어휘 학습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지문 구조를 연습하는 수단. 자, 내가 항상 리딩 스킬을 통해서 8가지의 전개 방식. 그건 뭐 내가 창안해내는 것이 아니라 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그들한테 가르치는 이런 critical academic reading 이러한 비판적이고 학술적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지문 구성의 공통적인 8가지 요소. 알겠죠? 그것이 열건지 아니면 시간순, 절차순, 전개인지 이것이 비교와 유추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인과관계인지 Q&A를 하고 있는 것인지 problem solution인지 아니면 myth, truth인지 하는 이러한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고 구조 독해를 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정확한 독해를 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도 구조 독해를 통해 정확하게 이해를 해두게 되면 지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면서 내용을 암기해야지 하는 이러한 이 필요 없는 헛수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구조 독해를 정확하게 해두게 되면 그리고 지문에 대해서 핵심적 요지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면 자, 아무리 3월에 공부했다 할지라도 11월 실제 수능에서 그 지문이 똑같이 연계됐을 때 선명하고 뚜렷하게 기억에 나면서 문제풀이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건데 그냥 무턱대고 내용 암기에 들어가게 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주기 바라고요. 자, 지문의 특성을 얘기를 해보자면 난이도는 일단 중하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어떤 걸 논거로 해서 중하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자, 일단 지문의 추상성이나 구문의 복잡성이나 오답의 매력도나 이런 3가지를 우리가 이 난이도에 대한 그 평가 범주로서 우리가 봐야 될 텐데 2016학년도 수능 영어, 그렇죠? 영어 영역과 대비를 해봤을 때는 중하라는 거죠. 즉, 좀 더 쉽게 말하자면 EBS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연습만 열심히 한다고 했을 때 2016학년도 수능을 과연 다 마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한 수준이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EBS 교재의 난이도를 보고 금년 수능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추정을 한다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EBS 연계 교재의 난이도보다 실제 수능의 난이도가 분명히 더 높았죠. 모릅니까? 그거 모르면 어떻게 해요? 수험생으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알아둬야 돼요. 자, 작년의 상황을 놓고 우리는 2가지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꼭 머릿속에 내재화 시켜야 되는데 첫째, EBS 교재의 난이도보다 실제 수능의 난이도가 높았다. 6월, 9월 평가원의 난이도보다 실제 수능의 난이도가 훨씬 높았다. 따라서 EBS 교재의 난이도와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금년 2017학년도 수능 영어에 예상되는 난이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해됩니까? 이거를 꼭 염두에 두고 학습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작년과 같은 상황이 금년에 또
재현될 수 있음을 기억하기 바라고, 내가 최근 수업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2015학년도 만점자 3.37%, 2016학년도 만점자 0.48%. 영어가 어려워진 게 아니라 제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알겠죠? 제자리로 돌아가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다시 쉬워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그리고 어휘의 난도는 쭉 검토해본 결과 적정 난이도입니다. 쉽지도 어렵지도 않고 딱 적정 난이도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자, EBX 이 학습의 시기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직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이제 현역 고3이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11월 17일 모의고사일 것이고, 자, 그리고 재수를 하면서 혹은 N수를 하면서 2016학년도 수능을 봤었던 학생들은 1, 2등급이라고 했을 때, 자, 3월 모의고사. 그러니까 현역 고3은 3월 모의고사 전까지, 그리고 자, 이제 재수 N수를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3월 말까지, 자, 교재 문제풀이를 1회독 100% 완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문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다 먼저 풀어두는 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 정도 실력 기반이 돼 있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영어에 대한 개념이 돼 있는 학생들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겨울방학도 분명히 소홀히 보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 충분히 능히 혼자 끝까지 문제풀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직전 모의고사나 아니면 수능 상등급 이하가 나와 있다고 한다면 개념이 부실하다는 것이 명확하니까 3월 모의고사 전까지는, 자, 각각 50% 정도 풀이가 완료돼야 됩니다. 그럼 나머지 시간은요, 당연히 기본 개념 부실한 것을 채워가는 데 할애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전까지는 기본기 학습에 집중을 해야 됨을 꼭 명심하세요. 좀 전에 얘기했습니다. 사상누각 얘기를 했습니다.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뭔가 자꾸 쌓아 올리면 올라갈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다 짓고 나서도 금방 허물어져 버릴 수 있는 이러한 부실 공사와 같은 것이 됨을 꼭 명심하고, 자, 그리고 1학기 중간고사 이제 진도 범위가 발표가 되면 그때 이제 무조건 EBS의 그 진도 범위만큼의 올인하는 이런 전략을 취해서, 자, 이 내신 끝까지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역할을 이정표가 대단히 충실하게 서술형까지 포함을 해서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풀어가야 됩니까? 진도에 상관없이 70분 동안 쉬지 않고 풀 것을 권장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수험 이 시간이 영어 같은 경우 70분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다른 영역에도 여러분들이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실제 모의고사나 수능을 볼 때 집중력이 떨어져 갖고 그나마 갖고 있는 알량한 실력마저도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할 때에도 여러분들 EBS 교재를 풀기 위해 자율학습을 하기 위해 뭐 학교 자율학습 시간이나 아니면 독서실에 앉아있다 한다면 딱 시간을 재세요. 그래갖고 나는 70분 동안 최선의 집중을 해보겠다 하는 걸 지금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꼭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라주기 바라요. 그래서 유형에 따라 이제 만약에 지금 이제 교재가 유형별로 되어 있으니까 빈칸 추론되는 부분이다. 그거를 70분 동안 45문항 풀 수는 없죠. 한 30문항 정도는 그래도 시간을 맞춰갖고, 그러니까 한 문항당 절대 한 2분 정도가 넘지 않게 2분 내에 해결을 해보는, 그리고 좀 쉬운 유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딱 수능의 문항수에 맞춰 한 45문항 정도까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결을 하는 그런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것 좀 했다가 저것 좀 했다가, 그러니까 한 유형에 있어서 한 4지문 정도 했다가 그 다음에 뭐 수학이나 이런 거 좀 찝적대다가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할 때 집중적으로 70분 동안 쉬지 않고 푼다. 그리고 이제 채점을 해야 될 텐데 마친 문제는 일단 통과를 하세요. 어차피 다시 와서 나중에 1회독이 다 끝난 다음에 할 시간과 기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3월 말까지 내가 끝내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3등급 이하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말까지는 50% 정도를 끝내자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돌아와서 다시 뭐 내신 대비를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충분히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볼 시간인데, 난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조져버릴 거야 막 하는 이런 생각으로 해서 그냥 너무나 많은 한 유닛에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버리게 되면 이건 뭐 절반도 풀지 못한 채 수능 완성에 나와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분명히 벌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나중에 가서 그걸 제대로 풀기보다는 그냥 나올 만한 지문 뭔가 찍어준다는 것에 귀 솔깃하게 돼갖고 그것만 그냥 드립하려고 하고 지문을 암기하려고 하는, 그러다가 이제 패배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필패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는 내가 공부할 지문을 선별하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틀린 지문을 선별해내야 되고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하고 문항에다 긋겠죠? 그리고서 정답에다 표시하면 안 되고 딱 틀렸다라고 표시만 해놓고 다시 풀어봐야죠. 그러면서
왜 틀렸는지 오답 원인에 대한 분석 그걸 하고 특히 틀린 지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연계됐을 때 지문이 똑같이 나와도 틀릴 가능성이 분명히 높아지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단 선택과 집중을 해서 먼저 해야 됩니다. 한 번 맞힌 지문에 대해서는 다시 돌아와서 할 기회도 있고 다시 돌아와서 해도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일단 처음에 틀린 지문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해주지 않게 되면 계속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스스로 오답 원인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딱 봤을 때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그러면 이제 긋고 정답에다가 성급하게 표시하지 말고 다시 풀어볼 기회를 갖고 자, 이렇게 뭐 그냥 이제 가 안으로 여러분들 제시를 한 거지만 자, 이 지문의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또 왜 내가 이걸 틀렸을까? 이건 출제 의도에 따라서 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건 무엇을 묻는 것이었을까? 출제 의도가 정확하게 무엇이었을까?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충분하게 해보고 정답에 대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내가 오답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식으로 메모를 통해서 약간 좀 삐뚤어져 있긴 하지만 일부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알겠죠? 좀 여러분들이 생생한 좀 현장감을 가지도록 하려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한 지문 정도를 가지고 가장 적정 난이도로 전반부에 사실 이제 방금 우리가 봤었던 그 어휘에 대한 문제가 될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지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라고 했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이에요. 끝까지 집중해야 됩니다. Traditional medical and public health approaches to illness and health라고 주어지는데 여기서 approach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만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문장의 동사는 여기 있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approach란 말이 동사를 쓸 땐 타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o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이미 동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료 그리고 보건에 대한 보건 접근법, 질병과 건강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그러한 접근법은 among the successes of modern science, 현대 과학의 성공에 속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첫 문장은 그냥 인트로에 불과했었던 거예요. 진짜 말하고 싶은 건 Society today is faced with the increasing instance of various forms of poor health related to modern lifestyles. 이제 이걸 말하고 싶은데 여기서 however를 통해 문제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그러한 접근법이 사실 현대적 과학의 성공에 속하는 것으로서 지금까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오늘날의 사회는 자, 점점 증가하는 인시던스란 말은 발생이죠.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좋지 않은 건강의 형태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Related to modern lifestyle,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겠어요? 프로블럼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다? 전통적인 그러한 접근법이 이러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벌어진 이러한 안 좋은 건강의 형태의 증가는 발생에 자, 잘 대처를 할 그런 해결책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 되겠죠. 자, 그래서 contributing factors 하고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 현대적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이런 추상적 진술을 했으면 영어에선 항상 일반적 진술 다음에 세부적 진술을 추상적 진술 다음에 구체적 진술을 나아가는 이런 연역적 전개 방식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contributing factors 뭐에 대한 contributing 하는 거야? poor health죠. poor health related to modern lifestyle 이런 현대적인 라이프스타일에 관련돼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것에 기여를 하는 요소는 자, 첫째, a large sedentary population 알겠습니까? 여기서 large라는 말은 population을 꾸며주는 거야. 알겠어요? 자, 우리가 집합명사에 대해서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뭐 당신 가족이 몇 명입니까? 그럴 때 우리가 how large is your family 이래 되죠. The population of Japan is much larger than that of Korea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본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더 많다 할 때 그러니까 sedentary라는 말은 밑에 주어졌죠. 이렇게 앉아서 하는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많은 수의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 또 high levels of psychological stress 그리고 높은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 도시에서의 삶과 관련된 그리고 병렬 구조로 쭉 세 번째는 뭐냐? contemporary work practices 현대적인 이러한 작업 관행들 이 세 가지가 전통적인 의료와 보건에 대한 접근법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게다가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chronic illness 자, disability 하면은 신체에 대한 장애가 될 것이고 chronic이란 말은 만성적인 이런 뜻이죠. 만성적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demand a transition. transition이 뭐야? 이동, 변화 이런 뜻이죠. From institutional care
또한 제도적인 그러한 보살핌으로부터 care in society,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격리해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더불어 살면서 케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그러한 이 접근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러한 새로운 지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These problems,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야. Encourage thinking about alternative ways. 대안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을 권장하게 되는데, 뭐에 대한 대안적 방법이냐?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해결책으로서 필요한 것인데,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Lack of physical activity and stress. 자, 방금 앉아서 일하는 사람들의 수치가 많아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 활동이 부족한 것과 그리고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have led to increased occurrence of certain diseases. 어떤 특정 질병의 이 증가된 발생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 질병에선 medication is perhaps only reducing the symptoms. 자,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이 단지 증상의 완화에만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Rather than combating the true causes of illness. 그 질병에 대한 진짜 원인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또 역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뭐냐면 efforts to promote public health and well-being. 자, 이러한 공중보건과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have thus become increasingly complex. 아주 점차적으로 복합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명쾌하게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자,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접근법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이러한 현대적 삶으로 비롯된 다양한 새로운 유형의 반복되는 질병의 발생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적 방법들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치?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부분 정도에 대해서 이러한 해결책, 분명하게 여기서 기술되지 않고 있지만,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자, 이거 이제 어휘 문제였었는데요. 빈칸 추론으로 출제하기에 상당히 좋고,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서 뭐가 이런 식으로 추론 근거가 명확하게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문에 대해서 틀린 것에 대해서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구조 독해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지문을 내가 출제자의 입장에서 출제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여러분들이 잘 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출제자의 입장에서 그런 매의 눈, 매의 시각을 가지고 먹이를 찾는 매의 그런 어떤 날카로운 시선처럼, 아, 이런 걸 출제를 하면 좋겠다 하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린 문항에 대해서 지문을 다시 읽을 때 바로 그러한 출제자의 시선을 가지고, 자, 이렇게 지문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능동적인 독해와 적극적인 독해가 가능해지고, 그리고 지문에 대한 구조와 내용이 선명하게 기억 속에 각인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자, 이제 하나의 샘플 지문으로 보여줘 봤는데, 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제 실제 이정표 교재 1이 나오게 되는 우리 2월 27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이 EBS 지문 공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주도록 할 테니까,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본 개념이 되어 있는, 특히 이번 현강으로서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서둘러서 강좌 시수를 압축해갖고 설 연휴 전까지 끝내주려고 이번 주 토요일 2월 6일에 종강을 하게 되니까, 그것까지 복습이 제대로 잘 맞춰져 있다고 하는 학생들, 즉 천일문 완성편에 대해서 이런 구문적인 것과 또 독해에 대한 기본 개념, 또 리딩 스킬스 101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독해에 대한 기본 개념과 방향성까지 정립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개념에 대한 것이 되어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자, EBS 교재에 대한 문제풀이 들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방금 내가 얘기했었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반드시 잘 염두에 두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남아있는 그러한 강좌들을 통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분명하게 제시한 이런 계획과 방향성을 통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학습 계획도 잘 잡도록 하고요. 이대로 쭉 진행을 해 나가면서 절대로 시행착오 없이, 그리고 전년도에, 작년에, 자, 가장 많은 우리 메가스터디의 유료 회원들 가운데 가장 많은 만점자, 가장 많은 1등급을 처음부터 끝까지 배출해 온 그러한 모든 노하우와, 그리고 거기에 더 보태어진 열정과, 그리고 훨씬 더 강력해진 이런 EBS 관련 커리큘럼을 통해, 자, 이제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 마지막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수능 영어 상대평가의 마지막을 아주 화려하게 장식하고, 자, 여러분들한테 최선의 성과와
그리고 나 또한 최선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는 자 이러한 쪽으로 최선을 다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실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면서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